팀장 교육을 가보면 쉬는 시간마다 모여서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그 불만 많은 녀석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 너도 그래? 야, 나도 그래! 하면서 각자의 자기 팀의 최고의 불만 러들의 스토리를 주고받으면서 하소연하십니다. 밥을 먹을 때도 샤워를 할 때도 계속 고민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죠. 팀원 한 명이 계속해서 불평을 들어놓고 회의 때마다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한다면 손절이라도 하고 싶지만 팀원이 몇 명 되지 않아서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강압적으로 대응해서 팀장의 권한을 강조하는 것도 쉽지 않고, 아니 무조건 하자는 대로 맞장구 쳐서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것도 하기 어렵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3가지 방법을 알게 되면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요, 1대1로 만나서 평가가 아닌 팩트와 영향 중심으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3개월째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김 팀장은 고객 응대 관련 추가 이슈를 제안하기 위해서 오전에 팀 회의의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팀의 최고의 불만쟁이인 이 과장이 그 말에 벌써 한숨을 푹푹 3번이나 쉬는 겁니다. 이것을 본 김 팀장도 기분이 나빠서 그런지 이 과장에게 말합니다. 이 과장, 왜? 또 하기 싫어? 불만 있으면 얘기해. 이 상황은 김 팀장이 아주 잘못한 겁니다. 먼저 다른 팀원들이 모두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과장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과장은 본인이 한숨 쉰 행동에 대해서 다른 팀원들에게 그 행동을 변명하거나 그 행동이 옳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더욱 고집세게 주장을 하면서 팀장의 의도와는 다르게 분위기를 만들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 있는 팀원의 표정을 보고 이야기할 때는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1대1로 자리를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과장이 3번 한숨을 쉬는 행동을 팀장은 바로 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라고 평가하는 바람에 이 과장은 이후에 대화의 여지를 차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팀장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의 행동을 즉각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이러한 그의 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 과장이 회의 중에서 한숨을 3번이나 쉬니까 다른 팀원들이 서로 눈 마주 보면서 어색한 표정을 짓더라고. 그러면 그 팀원들이 추가적인 의견을 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 이렇게 이 과장의 객관적인 행동과 그로 인한 영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할게요. 1대1로 만나서 평가가 아닌 객관적 행동과 그로 인한 영향을 설명해줘라 입니다. 둘째, 이 제안과 무관한 분야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라 입니다. 불만 있는 사람을 설득해서 행동하게 하려면 그 사람이 저항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거해 줘야 됩니다. 불만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그 제안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행동할 만한 근거나 이유가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팀장은요, 그를 인정해주고 그가 행동할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를 인정한다고 하면 팀원은 왜 이러지? 하면서 오히려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과 무관한 분야에 대한 인정을 해주라라는 것입니다. 이 과장이 프로젝트의 고객 응대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과장이 기술 설계 분야는 우리 회사 최고 전문가잖아. 근데 고객 응대 이슈는 기술 설계하고는 좀 달라. 그래서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장은 인정을 받으면서 불만이 누그러뜨리고요, 팀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또 그가 기존에 동의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해야 하는데 여기서 자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논거를 장황하게 말하면 불만이 많은 사람은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과장, 나 좀 도와줘. 이 과장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런저런 논거보다 그냥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안과 다른 분야를 앞에서 인정해주고 이번 사안은 내 얘기를 들어달라.
그리고 날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불만을 좋은 에너지로 만드는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만은 막으려고 하면 더 커지고 막는다고 해도 많은 에너지를 소진한 이후에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면 오히려 생산적으로 논의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처럼 불만이 생겨서 한숨을 쉬거나 뒤에 가서 불만을 표현하게 되면 팀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나빠질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차라리 이 불만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때는 현장에서 손을 들고 말하기로 하자. 근데 불만만 얘기하면 소모적일 수 있으니 반드시 불만을 얘기할 때는 그에 대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야. 만약에 불만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대안이 좋은 솔루션이라서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 이건 내가 리더로서 팀 차원에서 반드시 포상을 할 거고 본부장님께도 보고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만이 많은 팀원들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불만을 가진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첫째, 1대1로 만나서 객관적 팩트와 그로 인한 반응을 설명해줘라. 둘째, 그의 이 제안과 다른 측면을 인정해주고 제안에 대해서는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다. 셋째, 대안을 가지고 불만을 말하도록 포상 제도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이 너무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